남편이 떠나고 나는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도 사랑도 나 자신조차도요. 그런데 비 오는 밤 택시 한 번 태웠던 그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리더군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던 택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느꼈습니다. 새벽 4시 비가 내리는 서울 시내였습니다. 붉은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춘 택시 한 대가 있었어요.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내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단조롭게 들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는 56세 서진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아직도 고운 얼굴의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기타 선율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젖은 네온사인들이 차창에 번져 보였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불빛들이 물방울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면 마음도 점점 조용해지더군요. 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남편 병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끊지 못했던 병우는 결국 그 대가를 치렀죠.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서진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진은 집에서 아이들 과외를 봐주며 소소하게 살림을 도왔었거든요. 병우가 직장에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우의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았거든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마지막엔 호스피스까지. 서진은 집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우는 결국 서진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여보, 미안해. 혼자 남겨두게 되어서. 병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울음을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 현실이 다가왔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된 서진은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과외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종 면허를 따고 택시를 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시작한 택시 운전은 몸에도 마음에도 부담이 컸거든요.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자니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뻣뻣해졌어요. 술 취한 손님들이나 여성 택시 기사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일이 나름대로 위안이 되더군요. 가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서진에게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으니까요. 택시 기사님,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서진에게는 소중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거든요. 그의 손이 식어가던 날, 나는 영영 따뜻한 손길을 잊게 될 줄 알았어요. 서진은 5년 전 병원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 차가워져 가던 병호의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마지막 눈빛까지도요. 그때 서진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병호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거든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다시 젖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콜센터에서 배차 연락이 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죠. 이른 새벽 시간대라 손님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기다림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라디오에서는 DJ가 밤샘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조용한 음악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분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겠죠. 기타 선율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음악을 들으며 문득 병우와 함께 듣던 옛날 가요들을 떠올렸어요. 나훈아의 테스형, 남진의 가슴 아파도. 그런 노래들을 함께 듣던 저녁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기사님, 종로 3가에서 장거리 손님 있으세요. 강릉까지 가신다고 하네요. 서진은 약간 놀랐어요. 새벽 시간에 강릉까지라니 꽤 먼 거리였거든요. 편도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는 수입이 괜찮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서진은 대답하고 방향을 틀어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서진은 문득 오늘 밤이 뭔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종로 3가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가 내리는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중후한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남자는 택시 옆에 서서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까지 가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타세요. 남자는 우산을 접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젖은 양복에서 빗물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장거리니까 안전이 중요해요. 서진이 말하자 남자는 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출발했어요. 영동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기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빗소리가 택시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은 백미러로 뒷자리 손님을 슬쩍 봤어요.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강릉까지 가시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서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에서는 가끔 이런 대화가 필요했거든요. 운전자도 지루하지 않고 손님도 편안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더 묻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손님의 사생활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켜야 할 정도였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서진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진이 말하자 남자는 괜찮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죠라고 답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청취자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조용필의 비 오는 날의 풍경. 음악이 흘러나오자 뒷자리 남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어딘지 슬퍼 보였어요. 마치 오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조용한 택시가 오히려 더 좋네요. 사람 생각하게 돼서요.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한 게 저도 좋아요. 말을 아끼면 기억이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예전 일들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죠. 남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서진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었거든요. 가족분이 강릉에 계신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라서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앞유리에 빗방울이 맺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눈물처럼 말이죠. 서진은 문득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사님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그 후로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짜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분주히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세찬 빗줄기가 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속도를 80km로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뒷자리의 남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마음이 약해지죠. 누구든. 남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비는 기억을 데려오니까요. 그때로 돌아가게 해요. 맞아요. 비만 오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날들이 떠오르거든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도 비가 내렸어요.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우산 하나를 나눠 썼죠. 그때가 1965년 가을이었어요. 서진은 백미러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오래 함께 계셨나 봐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했어요. 하지만 암에 걸려서 3년 전에 떠났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계속했습니다. 태석이라고 합니다. 한태석이에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저도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5년 전에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6시입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김모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그 사람을 닮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 마음이 괜찮은 걸까요? 서진과 태석은 서로 시선을 피하며 그 사연을 들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DJ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떠난 분도 분명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다음 곡은 김추자의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구슬픈 멜로디가 택시 안을 채웠습니다.
태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예요. 가끔 이 노래를 부르곤 했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 남편도 옛날 가요를 좋아했어요. 트로트를 특히 좋아했죠. 그런 세대죠, 우리는. 진짜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요즘 노래들은 아무래도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더라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전 노래들은 가사 하나하나에 정이 있었어요.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휴게소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요. 서진이 제안했어요. 태석은 그러죠. 좋은 생각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횡성 휴게소에 들어서자 주차장에 차들이 제법 있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서진과 태석은 함께 휴게소 건물로 걸어갔어요. 비가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카페테리아는 따뜻했어요. 서진은 커피를, 태석은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강릉에 자주 가시나 봐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와 신혼여행을 강릉으로 갔거든요. 그 후로도 가끔 가곤 했죠. 정동진 해돋이도 함께 보고 경포대에서 산책도 했고요. 아, 그래서 기일마다 가시는 거군요. 서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부산에 자주 갔었어요. 남편이 부산 사람이라서요. 지금도 가끔 혼자 가곤 해요. 혼자 가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태석이 물었어요.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곳에 가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요. 태석은 서진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강릉에 가면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에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파도 소리에도 그 사람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와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휴게소 주차장의 가로등이 젖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묘한 정적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출발할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오는 길보다 훨씬 덜 외로워요. 택시로 돌아가는 길에 태석이 말했습니다. 기사님도 언젠가 좋은 분 만나시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기엔 아직 젊으시잖아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태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진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드디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태석이 안내한 곳은 바닷가 가까운 언덕길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한옥 펜션이 나타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길가에 세웠어요. 요금을 계산하는데 2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태석은 30만 원을 건네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팁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서진이 사양했지만 태석은 고집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먼 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셨는데 당연한 거죠. 서진이 거스름 돈을 주려고 하자 태석이 문득 물었어요. 지금 다시 서울로 가실 건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돌아가는 길이 걱정되긴 했어요. 3시간을 혼자 운전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밤새 운전한 터라 피로도 쌓여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냥 바다나 보려고요. 괜히 끌리네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남편 병우와 함께 바다를 본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거든요. 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주 묵는 펜션이 있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빈 방 하나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서진은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다니요.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사장님은 제 오랜 친구거든요. 대학 동창이에요. 그리고 이런 날씨에 혼자 운전해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하루 쉬었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민했어요.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혼자 온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정말로 바다를 보고 싶었고, 피로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숙박비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서진이 말하자 태석은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태석이 형, 벌써 왔네요? 사장은 태석을 반갑게 맞았어요. 민호야, 안녕. 이분은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신 기사님이야. 혹시 빈 방 하나 있으면 좀 쉬었다 가시게 해줄 수 있을까? 민호라는 사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당연하죠. 마침 바다가 잘 보이는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형님 덕분에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모셔야죠. 서진은 고마워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환영합니다. 우리 펜션에 오신 걸 환영해요. 펜션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나무로 된 작은 건물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일품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서진이 감탄했습니다.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20년 전에 펜션으로 바꿨죠. 태석이 형은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서진이 배정받은 방은 해돋이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정동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태석이 문 밖에서 물어봤어요. 서진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다니요. 저녁 때까지 좀 쉬시고 나중에 함께 바닷가 산책이라도 할까요? 이 근처에 좋은 산책로가 있어요. 태석의 제안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간단히 씻고 펜션 마당으로 나왔어요. 태석은 화로 옆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나 할까요? 태석이 말했어요. 좋아요. 서진은 태석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오셨어요? 서진이 물어봤습니다. 태석은 찻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내와 신혼여행으로 처음 왔었어요. 1968년이었죠. 그때는 이런 펜션도 없었고 작은 여관에서 묵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후로 결혼 기념일마다 오곤 했죠. 아내가 바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서진은 문득 남편 병호가 생각났습니다. 병호도 바다를 좋아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바다를 좋아했어요. 부산이 고향이라서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함께 자랐대요. 그러셨군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정말로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넓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산책 나갈까요? 해질녘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서진도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네, 가요. 해질녘 바닷가 산책로는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진과 태석은 나란히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오면 늘 아내 생각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두 사람은 바위가 많은 해안가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서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모든 걱정이 저기 파도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이죠.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태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힘들 때마다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죠. 서진은 태석을 바라봤어요. 석양빛에 비친 그의 옆 얼굴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40년 넘게 함께 하신 분을.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에요. 태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내도 제가 혼자 슬퍼하기만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석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거든요. 저도 남편이 떠나고 나서 계속 문을 닫고 살았어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새로운 감정도 모두 거부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떠세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요. 태석은 서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진도 태석의 시선을 느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는 것 같아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펜션에 도착하자 민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바다가 예쁘죠? 정말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처에 맛있는 횟집이 있는데. 태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떠세요? 함께 저녁이라도 드실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횟집은 펜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회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잡아온 싱싱한 회였어요. 소주 한 병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건배할까요? 태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건배인가요? 서진이 물었어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요. 태석의 말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새로운 만남에 건배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회는 정말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것이라 그런지 비린내 하나 없이 달콤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회를 먹어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태석은 회를 한 점 집어 서진의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이건 특히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서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술 때문일 수도 있고 태석의 세심한 배려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마당에 켜진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제안했어요. 마당에서 차라도 마실까요? 별이 잘 보여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둘만 남은 마당에서 서진과 태석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별이 정말 많네요. 서진이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어요. 태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죠. 여기서는 은하수도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서진은 문득 용기를 냈습니다. 태석 씨,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요. 태석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라는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 씨, 이런 감정이 익숙하지 않아요. 마음을 오래 닫고 살았거든요. 서진은 태석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다친 마음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겠죠. 서진의 말에 태석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서진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태석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서진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잠시 닿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태석이 당황하며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더욱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실까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서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진은 눈을 천천히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어젯밤 태석과 나눈 대화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깊게 잠들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맑게 갠 하늘이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서진은 얼른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태석과 함께 아침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마당으로 나왔는데 조용했습니다. 태석의 방 쪽을 봤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혼자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침 바다는 어젯밤과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펜션으로 돌아왔는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맞았습니다. 서진 씨, 태석이 형이 찾으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면서요. 서진의 마음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 가셨어요? 1시간 전쯤에요. 택시를 불러서 기차역으로 가셨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셨군요.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죠.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다니요. 아, 그런데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민호가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진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편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태석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께 어젯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급한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다른 분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서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따뜻하고 지혜롭고 무엇보다 진솔하세요. 어젯밤 별을 보며 나눈 대화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더 이상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서진 씨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태석 올림. 서진은 편지를 읽고 난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태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자신도 남편을 잃고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그리울 때가 있었거든요. 서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보는 바다는 조금 쓸쓸했어요. 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 씨, 아침 드실까요? 네, 나갈게요. 서진은 마음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가 준비해준 아침은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이었어요. 태석이 형 편지는 읽어보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읽었어요.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서진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신중하거든요. 그런가 봐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태석의 신중함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서진은 체크아웃을 했어요. 숙박비는 얼마인가요? 아니에요. 태석이 형이 이미 다 계산하고 가셨어요. 민호의 말에 서진은 놀랐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따로 드릴게요. 형이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어요. 대신 나중에 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태석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민호 씨도 고마웠어요. 서진이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지 또 오세요. 태석이 형이 자주 오시니까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석이 편지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랐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적적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어젯밤 태석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어요. 별을 보며 했던 이야기, 바닷가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어요. 집에 들어서니 모든 게 원래대로였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 조용한 일상.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았거든요. 서진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태석의 진심이 담긴 글씨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은 택시 운전을 나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태석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종로 3가를 지날 때는 특히 그랬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 하루가 준 따뜻한 기억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강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태석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택시를 운전하다가도 혼자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처음 만났던 그 새벽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병호의 유품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병호의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회사에 다닐 때 사용하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수첩들과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하나하나 꺼내보며 병호의 흔적들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일기장, 업무 메모들, 그리고 두툼한 주소록이 있었어요. 주소록을 펼쳐보니 병호가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친척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던 중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히읗 부분에서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거든요. 한태석, 부산지점 후배, 전화번호. 서진은 깜짝 놀라며 그 이름을 다시 봤어요. 한태석. 분명히 강릉에서 만난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까요? 하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부산 지점이라는 표기를 보니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설마 태석 씨가 병호의 후배였다고?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태석이 자신을 알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진은 급하게 병호의 다른 수첩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태석에 대한 다른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2000년도 일기장을 펼쳐보니 몇 개의 기록이 보였습니다. 3월 15일 태석이에게서 연락 왔음. 부산 지점 근무 잘하고 있다고. 부인분과 강릉 여행 간다고 하더라. 6월 10일 태석이 승진 소식. 정말 기쁘다. 예전 신입사원 때 열심히 하더니 결국 해냈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카드를 태석이에게서 받았다. 부인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다.
서진은 일기를 읽으며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태석이 강릉을 자주 간다고 했던 것,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다고 했던 것,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석은 처음부터 자신이 병호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서진은 더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 일기장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8월 3일 태석이에게서 슬픈 소식을 들었다. 부인분이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한다. 마음이 무겁다. 우리 서진이도 걱정이 되고 2022년 1월 10일 태석이 부인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라 장례식에도 못 갔다.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기록은 병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의 것이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태석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자신도 태석과 비슷한 시기에 배우자를 잃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들렸어요. 20년 전 번호니까 당연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서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석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병호 이야기를 했을 때 눈치챘을 텐데. 혹시 일부러 모른 척했던 걸까요? 서진은 태석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했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태석도 이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서진은 병호의 회사 동료였던 김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한태석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아, 태석이요? 물론 기억하죠. 병호 씨가 정말 아껴했던 후배예요. 부산 지점에서 일했는데 능력도 좋고 인품도 훌륭했어요. 왜 갑자기 태석이 생각이 나셨어요?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퇴직한 지 오래됐을 텐데. 아, 맞다. 작년에 동창회에서 봤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부인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직접적인 연락처는 모르겠고. 아, 정 부장이 알 수도 있어요. 걔가 태석이랑 가까웠거든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석을 다시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태석이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궁금했습니다. 태석이 정말 자신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강릉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어요. 태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호와 태석의 인연, 그리고 자신과 태석의 만남.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정 부장에게 연락했어요. 부장님, 저 박서진입니다. 혹시 한태석 씨 연락처 알고 계세요? 정 부장은 잠시 놀라더니 대답했어요. 태석이요? 왜 갑자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사실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서요. 다시 연락하고 싶어서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태석이 개인정보는 함부로 줄 수 없고 대신 제가 태석이에게 서진 씨가 찾는다고 전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태석의 반응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부장에게 연락을 부탁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태석이 만나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택시 운전을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문득 태석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녁 8시쯤 서진은 종로 3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미러로 보니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 씨. 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놀라서 돌아봤어요. 태석 씨, 어떻게? 정 부장에게서 연락받았어요. 저를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태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혹시 다시 강릉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엔 둘이 아닌 함께 가는 걸로요. 태석의 말에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이죠.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태석은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어요. 서진과 나란히 앉으니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알고 계셨죠? 제가 병호의 아내라는 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성함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봤죠.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태석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형님의 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그리고 제가 형님께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했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서진은 태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병호도 태석 씨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기에 적어놨더라고요. 부인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못 간 걸 끝까지 미안해했어요. 정말요? 태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형님다운 일이네요. 마지막까지 남을 걱정하시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키며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그럼 강릉에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더 복잡했어요. 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서 자꾸 다른 감정이 생겼거든요. 그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태석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네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는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태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좋다고 하실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비가 조금 약해졌어요. 서진은 태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병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했던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태석 씨 생각만 하며 지냈어요. 서진이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휴게소를 지나며 태석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함께 가는 거네요. 서로 솔직한 마음으로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숨길 것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어요. 서진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태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다시 사랑하고 또 잃을까봐. 하지만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기대지 않고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태석의 말에 서진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릉이 가까워지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기 별 보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봤던 그 별들이에요. 그때보다 더 밝게 보이네요. 태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가 봐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엔 진짜 함께 온 거예요. 태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태석이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릴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난 그날을. 서진은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우리가 다시 만난 기적 같은 날을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안고 가되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사랑과 서로의 위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다시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